1. 페더스 매크로우. 이 작고 사랑스러운 펭귄은 월레스와 그로밋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대사도 없고 항상 무표정으로 다니지만 가끔 머리에 고무장갑을 뒤집어 쓰는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귀여운 외모 뒤에는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페더스는 어느 날부터 월레스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월레스는 손님용 방을 내어주었지만 페더스는 마음대로 강아지 그로밋의 방을 빼서 지내게 되죠. 이 과정에서 그로밋이 산책할 때 이용하는 기계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페더스는 갖은 노력을 하며 집주인 월레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월레스는 손님인 페더스에게만 관심을 쏟아 그로밋은 점점 소외되었습니다. 결국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된 그로밋은 가출을 하고 말았죠. 그렇게 길거리를 떠돌던 그로밋은 벽에 붙은 충격적인 전단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상수배범 페더스에 대한 경찰 공고문이었습니다. 이 답을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신고해주세요. 전단지 속 페더스는 빨간 고무장갑을 머리에 쓰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닭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변장이었습니다. 페더스의 실체를 알게 된 그로밋은 그를 끈질기게 미행했는데요. 기계바지에 조종 연습을 하고 주변 건물의 치수를 재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보석 전시회에서 다이아몬드를 도둑질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 페더스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몸을 숨기고 있던 도중 월레스의 집에서 기계바지를 보고 또다시 도둑질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이아몬드 절도는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이후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월레스와 그로밋을 옷장에 가두고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이들에게 총을 쏘는 등 나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로밋의 대활약으로 페더스는 붙잡혀 동물원으로 가게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캐릭터입니다. 특히 그로밋이 미행 도중 페더스와 눈이 마주치는 장면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로밋이 숨은 상자를 향해 다가오는 순간에도 무표정인 페더스의 모습은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는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2. 프레드. 겁쟁이 강아지 커리지는 주인공인 분홍색 강아지 커리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기괴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어린이용 만화치고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끔찍한 장면이 많이 나와 많은 어린이들을 잠 못 이루게 만들었죠. 그중 프레드는 괴짜 이발사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프레드는 커리지의 주인인 뮤리엘의 조카인데요. 휴가를 내고 오랜만에 뮤리엘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뮤리엘의 남편 유스테스는 프레드의 방문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녀석은 이발사야. 생긴 것도 아주 괴상하고 머리도 아주 이상하게 깎는다고. 이후 등장한 프레드의 모습은 유스테스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머리는 노란색 더벅머리에 눈은 항상 초록색으로 충혈되어 있는데요. 평상시에도 입꼬리가 양옆으로 길게 찢어진 기괴한 모습이었죠. 뮤리엘의 안내로 집으로 들어온 프레드는 커리지를 본 순간 광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커리지와 욕실에 단둘만 남게 되자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 부드러운 털 좀 봐. 복슬복슬한 걸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후 가방에서 무언가를 급하게 찾더니 샤워 커튼을 뜯은 후 커리지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바로 이발기였죠. 알고 보니 프레드는 털만 보면 밀어버리고 싶어하는 털 편집증 환자였는데요. 자신이 키우던 햄스터, 털복숭이 손님, 심지어 여자친구에게도 자신의 관기를 멈출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공포에 질린 커리지는 뮤리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욕실 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탈출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문은 고장나 열리지 않았고 프레드의 덩치와 힘은 커리지가 저항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모든 털이 밀리기 직전 기지를 발휘한 커리지는 프레드의 팔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뮤리엘의 집을 급습해 프레드를 체포했는데요. 알고 보니 프레드는 과거 털만 보면 밀어버리는 관기로 정신병원에 갇힌 적이 있었고 커리지의 신고로 다시 정신병원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프레드는 단 한 번 등장했지만 이후 다양한 창작물이 탄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의 상징인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3. 그린밥. 네모난 몸매에 구멍이 송송난 스폰지밥은 오랜 시간 많은 친구들의 사랑을 받은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만화 네모바지 스폰지밥에는 공포스럽고 기괴한 장면들도 나와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청자가 뽑은 공포 에피소드들 중 하나인 마술연필편에 나오는 그린밥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죠. 어느 날 배에서 그림을 그리던 화가가 그만 연필을 물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이 연필은 계속해서 가라앉아 스폰지밥
그림밥과 뚱이 옆에 떨어지게 됩니다. 호기심에 연필을 주워 낙서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모든 그림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스폰지밥은 자기 자신을 똑 닮은 그림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하지만 그림밥은 태어나자마자 주변 친구들을 공격하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쫓아가 말려봐도 오히려 연필의 힘을 이용해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는데요. 결국 이를 참다 못한 스폰지밥은 연필을 빼서 반대편에 달린 지우개로 그림밥을 지워 없애버렸죠. 이렇게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지만 이는 스폰지밥의 착각이었습니다. 실수로 마저 지우지 못한 그림밥의 한쪽 팔이 살아남아 기괴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그림밥은 복수하기 위해 남은 한 팔을 접었다 피며 간신히 스폰지밥의 집에 도착했죠. 잠입에 성공한 그림밥은 남은 한 팔로 그림을 그려 힘겹게 자신의 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스폰지밥에게 다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림밥, 내가 스폰지밥이야. 지금까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반복하던 그림밥이 어느새 감정이 생겨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짧은 시간 동안 마치 인격이 생겨난 것처럼 말이죠. 가까스로 잠에서 깬 스폰지밥은 그림밥의 위협을 피해 집안 구석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체력이 바닥나 막다른 곳으로 몰리고 말았는데요. 모든 것을 체념한 스폰지밥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그림밥이 실수로 밟은 종이를 발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은 스폰지밥은 그림밥을 책 속에 봉인하는 데 성공하며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많은 어린이들은 주인공 스폰지밥이 죽을 뻔한 에피소드를 보고 충격에 빠졌는데요. 특히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살기 위해 상대방을 죽여야 한다는 도플갱어 괴담과 그림밥 에피소드가 맞물려 더 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